락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발표 있었던 거 아시나요? 욘포세라는 작가가 수상을 했죠.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노벨문학상 발표가 되었으니 책을 사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또 한가득 책을 사게 되긴 했는데요. 사실 그 작가의 책은 딱 2권 샀지만 배송이 한참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라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운 수상이기도 하고 사실 매년 노벨문학상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재고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현재 욘포세 작가의 책 2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송이 안 왔고 한 권은 오늘인가 내일쯤에 온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권도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을 사긴 샀는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은 빼고 언박싱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저도 아직 박스를 못 뜯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왔는데 제가 최근 언박싱 같은 거 찍을 때 박스로 잘 뜯질 않으니까 뜯은 다음에 한 권씩 보여드렸다 보니까 뭔가 영상 속에서 박스를 뜯는 게 되게 느낌이 새롭긴 하네요. 그 특유의 컷톡할 소리와 듣는 소리 한번 내면서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책이 왔습니다. 총 6권의 책이고 2권이 더 있는데 그거는 욘포세 작가의 책, 노벨문학상 작가의 책이니까 아직 오지 않았네. 아마 표지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산책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 찬슈에 작가의 황리가. 사실 이 책은 저희 이번 달 독서 모임 도서입니다. 찬슈에 작가가 노벨문학상 발표 이전에 예측 베팅 사이트에서 1위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 2위 욘포세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저도 조금 찬슈에 작가를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 작가들이 후보가 쭉 있었는데 아무래도 동양권에서 한 명 나올만 하다. 현재 지난 트렌드를 보았을 때 최근에 동양 작가 수상이 잘 없었고 노벨문학상이라는 것이 물론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예 이런 대륙권의 균형을 무시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슈의 황리가를 저희 이번 달 독서 모임 도서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여기 수전 선택이 만약 중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찬슈의 것이다 이런 평도 있었고 보르헤스, 카프카, 단테를 결합한 시적 언어, 찬슈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 책 미리 좀 읽어보신 분 말에 의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종잡을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저야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약간 흥분되는 기질이 있거든요. 왜? 더 읽어보고 싶은데 이런 기질이 있는데 독서 모임 도서로는 잘 선택한 것인지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잘 읽어보고 모임 잘 준비해서 언젠가 받을 수도 있는 이 찬슈에 작가의 작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리베카 리의 편집만세. 이게 여기 앞에 써있다시피 펭귄 출판사 편집장의 책 만들기는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펭귄 출판사 다들 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세계에서 상당히 거대한 거의 제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출판사 중에 한 곳이고 저 역시도 펭귄 클래식 국내에서 발간된 시리즈 자체도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 출판사 편집장의 책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꼭 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이야기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역시 같이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보면은 루시만간이라는 저널리스트, 북웜 저자가 이 책을 내 정맥에 바로 주사하고 싶다 라고 평을 달았는데 평이 되게 충격적이죠. 정맥에 바로 주사하고 싶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편집에 대해 관심도 많고 제가 어쨌든 출판사를 창업하고 다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과 관련돼서 제가 좀 알아둬야 할 것들 그리고 그런 꿀팁들 같은 건 역시 느껴볼 수 있을까 해서 같이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책 자체가 딱 그 펭귄 클래식 느낌이 좀 나긴 하죠. 위아래 주황색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 이 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알라딘에서 북펀딩으로 출간이 된 책인데 존 윌리엄스 작품은 스토너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작품도 그렇죠? 있긴 한데 스토너는 좀 많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제 채널에서도 많이 추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정식 출판까지 하여가지고 교보문고나 다른 인터넷 서점에서도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너를 상당히 괜찮게 읽었기 때문에 이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들 거라 예감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토너 재밌게 읽었고 관심이 생기신다면 요거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어떤 분은 요 책이 베스트다 또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존 윌리엄스의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두 가지 다 언젠가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한번 읽었는데 좋은 기억을 남긴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일이 지나서도 한 권쯤은 더 찾아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책이네요. 네 번째 책은 존 서덜랜드 문학의 역사. 사실 좀 무리했습니다. 이 가격이 24,000원에 비싼 양장 책이고 크기도 두껍고 뭔가 안에도 문학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득가득할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산 거긴 합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문학 위주로 리뷰하고 소설 위주로 다루는 채널인데 이 문학의 역사 A Little History of Literature라고 돼 있는데 이것들을 좀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이거를 고민할 때 뭐 빼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너무나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설이 아니어서도 한 번 더 끌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은 항상 많이 읽으니까. 여기 안에 이제 목차 같은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화, 서사시, 비극, 초서, 신비극, 셰익스피어, 성경, 형이상학파, 밀턴과 스펜서, 인쇄와 출판 저작권, 뭐 디포, 스위프트, 오스틴, 브론테, 로엘, 플러스, 라킨, 휴스, 문학과 인종, 보르헤스 뭐 등등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짧은 문학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일지는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문학에 대한 흥미나 뭐 이모저모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추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로라고 생각하면 추천 안 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책은 예브게니 보돌라스킨의 라우라스. 이 책 러시아 작가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작가인데 이 책을 누군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작가를 추천해 주셨어요.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 작가의 비행상가라는 작품 역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작품보다는 이 라우루스군요. 라우루스라는 작품이 더 끌리더라고요. 앞에 제가 지난날 서점에 갔을 때 살짝 앞부분 읽어봤는데 그 묘한 옛날 시대의 옛적인 문체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읽었던 빅토르 휴고의 웃는 남자가 생각같이 났다고 할까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장미의 이름의 중세시대, 100년의 고독의 마술적 리얼리즘을 담은 현대 고전의 무게와 복합성을 지닌 소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벌써 빡 오긴 해요. 더구나 러시아 현대 작가는 우리가 잘 안 읽어보잖아요. 사실 안 읽어보는 문화권의 작가가 정말 많기도 한데 저는 늘 이제 너무 고전만 읽고 옛날 작품만 또 유명한 작가들만 읽다가 이렇게 신선한 작가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루스는 저에게 또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고 또 이 예브게니 보돌라스킨의 앞으로의 행보를 같이 읽게 될지 한번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말씀 못 드렸는데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앞부분 읽었을 때 조금 끌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봤던 첫 문단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읽고 앞서 말씀드렸던 빅토르 휴고의 웃는 남자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그는 벨로우제로의 성 키릴수도원 부근에 있는 루키나 마을에서 태어났다. 때는 천지창조력 6948년 5월 8일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부터 1440년이 되던 해 은수자 성 데아르세니오스의 탄생일이었다. 7일이 지나서 그는 아르센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생후 7일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아이를 첫 영생체에 준비시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은 교회에 가지 않고 자기 몸의 정결례를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 육체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오전 예배에 갔다. 교회 앞에서 이마를 땅에 대고 몇 시간 동안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아르세니는 셋째 아들이었다.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1년을 못 넘기고 죽었다. 중세 느낌, 옛날 느낌이 뿜뿜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정영준 소설가의 에세이 소설 만세. 이게 좀 우연찮게도 앞에 샀던 책이 편집 만세였잖아요. 이거는 소설 만세.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개가 좀 모였네요. 편집 만세, 소설 만세. 정영준 작가의 솔직한 얘기로 소설은 많이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읽어봤나 안 읽어봤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딘가 단편집 같은 데서 수상집 같은 데서 읽어봤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네요. 하지만 이 소설만세라는 제목이 일단 너무 끌리기도 했고 소설가의 에세이니까 더더욱 읽어보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매일과 영화 민음사에서 나왔던 이 시리즈 이 소설만세가 출간될 때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때 일기시대를 너무나 잘 읽었으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쭉 보니까 에세이가 없네, 산문이 없네, 한국 작가의 작품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한국 작가의 작품 하나 사자. 소설? 에세이? 뭐 사지? 하다 맞아 그거 있었는데 하면서 요거를 골라서 같이 사게 되었는데
제가 뭐 또 읽어보신 분 말을 옛날에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설 좋아하는 사람이 소설가의 소설만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은 싫어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이고 읽으면서 좀 짧은 게 오히려 아쉽지 않을까. 매일 밤 새벽에 이 주제로 또 한번 글을 써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구매를 했고 앞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연포세 작가의 아침 그리고 저녁과 이름 기타맨이라는 희곡같이 구매했습니다. 사실 연포세 대표 분야가 희곡 같아서 저는 희곡을 독서 모임을 해볼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좀 마땅한 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떤 희곡으로 했을 때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가장 무난한 좀 짧은 장편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아침 그리고 저녁이요. 연포세 작품 아침 그리고 저녁은 저희 11월달 독서 모임 도서니까 아직 시간 좀 여유 있잖아요. 책 지금 당장 안 와도 충분히 읽을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달은 황리가를 한번 잘 읽어보면서 또 모임 준비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11월 되고 벌써 한 해가 다 갔네요. 왜 이렇게 빠르죠? 그니까요, 진짜 빠르네요. 뭐 아무튼 올 한 해에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산 책들 읽고 또 가지고 있던 책들 이전에 사왔던 책 읽으면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노벨문학상 발표에 맞춰서 책 좀 사셨나요? 혹시 연포세 작품 벌써 도착하셨을까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도착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 언박싱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책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뵐게요.